성동구. 성동구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셔도 투자할 수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당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양 도성 동쪽에 있다고 하여 성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명칭대로 동쪽이라 과거에 성동은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간 지역들이 더 발전하는 동안 성동은 쩌리로 있다가 다시 뜨게 된 지는 약 10년 정도 되네요. 왜 다시 뜨게 되었는지 생활권별로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기억할 키워드는 왕십리, 옥수, 성수입니다. 왕십리 주변 생활권. 성동구 교통행정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해서 당신에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이 왕십리에 지어질 뻔한 걸 아시나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수색을 무학대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전국을 둘러보고 왕십리에 왔을 때 넓은 평지와 물도 가까이 있어 결정을 하려던 그때 소를 타고 가던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았구먼. 이 말을 듣고 보통 분이 아니라고 느낀 무학대사가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왈 여기서 십리만 더 들어가 보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십리를 더 가보니 인왕산의 훌륭한 지세에 감탄하였고 이성계는 궁궐 건설을 지시하여 경복궁이 13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무학대사가 십리 더 갔다고 하여 이곳을 왕십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무학대사의 흔적은 무학여고 등 학교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던 노인은 풍수지리 대가 도선대사로 그분의 흔적은 왕십리역 건너편 도선동으로 불립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왕십리는 어떤 곳인가요? 각자의 생각과 추억이 다르므로 여러 답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통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편한 것일까요? 현재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까지 총 4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연간 환승객만 1억 8천만여 명입니다. 일자리와 주거지를 이어주는 이곳에 동북선과 GTXC까지 놓여진다면 이곳에 총 6개 노선이 다니게 되는 동북권 최대 교통 환승지가 됩니다. 동북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상계에서 왕십리를 잇는 철도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25분이면 도착합니다. 왕십리역에서 환승하여 강남 을지로, 여의도, 분당, 수원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버스만 있던 아파트 주거지에 지하철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파급력이 있겠지만 두량짜리 경전철이라게 아쉬운 점입니다. 동북선보다 약 100배 파급력을 가져다줄 GTX-C도 예정되어 있고 노선의 실시 설계 승인이 23년 12월 27일 고시가 났습니다. 설명하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받았으니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원에서 양주 덕정역까지 지하 약 60m에 건설하여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니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가 약 1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급행역 아파트가 일반역 주변 아파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GTX가 정차하는 역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GTX 완공 시 서울 덕정 수원까지 1시간 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 일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 부대 창고가 있었고 지금은 성동구청이 있지만 미래에는 70층 건물들이 즐비하여 지금의 구청의 모습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 행정시설을 옮기면 이 일대 해당 부지만 해도 레미콘 부지의 약 8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무신사 SM이 온 것처럼 대기업 본사 및 4차 산업과 벤처기업들을 모시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기업도 서울 의정부 남양주 분당에서 45분 출퇴근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라 매력적일 것입니다. 왕십리에 단순히 교통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생긴다면 주변은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나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성동구청 건너편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걷거나 따릉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에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출퇴근이 가능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으니 기억하세요. 행당 7구역 재개발은 공사 중이고 이름은 라체르보프루지오 서밋이며 958세대로 왕십리역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분양시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바로 옆 서울숲 리버뷰자이, 서울숲 더샵에도 관심 두시고 건너편 왕십리역 코앞에 있는 삼부도 기억해두세요. 출근 시 내리막길인 행당역 행당대림과 행당한진타운도 있고 왕십리 뉴타운인 센트라스와 텐즈힐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가볍게 걷기에 좋습니다. 찾기 힘들다는 왕십리역 6번 출구 방향에 있는 금호어울림도 역과 5분 컷이 가능한 곳입니다. 왕십리에서 떨어져 있는 청계리 버뷰자이도 잊지 마세요. 마장까지 관심 있다면 마장역 한전 마장물류센터 부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으나 시간이 걸릴 듯하니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추후 계획 및 일정이 나온다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아파트 다시 복습.
자기야 쌈 싸서 먹어. 안 먹어 한 대 세게 태지기 전에. 옥수 금호 생활권. 옥수동 섬을 아시나요? 과거 옥수동은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왜 안 보이는 것일까요? 강남 개발, 특히 현대건설과 사연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택지 및 아파트 건설할 때 부족한 흙과 모래를 저자도에서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0%에 이르는 섬이었지만 계속 파서 사용하다 보니 1972년 어느덧 섬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과거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귀족이 피서를 즐기던 섬이었지만 현재는 자본주의 귀족이라 불리는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남아있네요. 자신의 섬을 압구정에게 빼앗겼지만 강남이 성장하면서 압구정 강 건너에서 바라만 보던 옥수동의 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과거 옥수동은 조선시대에는 휴가 와서도 독서하라고 만든 독서당과 동빙고가 있었고 90년대까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곳입니다. 과거 이런 시대상을 바탕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순수 청년 최민식과 그런 친구를 사기치는 제비 한석규가 함께 살면서 신분 상승, 성공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죽어가는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시청률 40% 넘는 서울의 달입니다. 사랑도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주인공은 죽는 현실적인 드라마입니다. 노력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는 지금 현실과 별다를 게 없네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개발 전 옥수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호동 재개발 지역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개발이 되면 이곳도 사라지겠네요. 옥수동은 과거에는 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지만 현재는 압구정을 대처하는 뒷구정동으로 높은 집값으로 성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왜 옥수동은 인기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한강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경사를 가진 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사를 가지고 있기에 뒷동의 고층에서도 한강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옥수동이 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강남, 압구정 부자들의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과 떨어지고 새 아파트면서 강남과 가까운 곳의 조건이 맞는 곳이 옥수동입니다. 그래서 옥수동 아파트의 가격은 안정적이며 지하 주차장에는 좋은 외제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비싸더라도 경사진 지형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옥수동 아파트 내부는 엘리베이터로 평지처럼 다닐 수 있지만 외부는 심한 경사와 도로, 지하철 등으로 옥수동과 금호동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어렵고 분리되어 있으며 건물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가나 건물 투자로서는 좋은 항아리 상권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병헌 씨가 건물을 지어서 통임대를 해주었고 기안 84 소속사인 AOMG가 신사옥을 여기로 한 것이겠죠. 금호동의 경우는 그나마 평지인 금남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요새 트렌드의 새로운 가게들은 금호 삼성레미안 앞 건물 주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동과 금호동에서 기억해둘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2016년 준공된 1976세대로 옥수 13구역을 재개발하였습니다. 서울의 달의 배경인 된 달동네가 여기입니다. 94년도에 방영했으니 만약 최민식 씨가 상경 후 돈 모아서 96년도에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었다면 입주까지 20년이 걸렸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행이 멈췄거나 취소된 곳들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시간과 인내심은 필수입니다. 2. 레미안 옥수리버젠. 2012년에 준공된 1511세대로 과거 옥수 12구역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여기 상가단지는 작은 몰과 비슷하여 단지 내에 파출소와 1층부터 4층까지 50개 이상의 상가, 5층 어린이집 그리고 6층이 아파트 1층이 됩니다. 3. 옥수국동은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 4. 한남하이츠는 재건축 중이며 만약 준공된다면 대장 명칭과 한강뷰를 가질 것입니다. 5. 옥수하이츠와 옥수어울림 더리버는 옥수역과 한강뷰를 가진 아파트입니다. 6. 서울 수프루지오와 힐스테이트 서울 숲리버는 역과 거리는 있지만 한강뷰를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7. 금호벽사는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8. 신금호역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 재개발은 금호 16구역, 금호 21구역, 금호 23구역이 있고 재건축은 응봉 1구역, 응봉 대림 1차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모아타운 등이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다담지는 못하였습니다. 시작 때 알려드렸던 저자도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옥수동 강변북로 지날 때는 아래를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흘러 흙과 모래가 쌓여서 자연 복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섬이 된다면 서울시 땅이니 미래의 제2의 새빛둥둥 예술섬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옥수동 금호동 결론. 압구정 5분 컷이면서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는 최고다. 성동구 성수 지역생활권. 에마 성수.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된 성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성수는 언제부터 핫했을까요? 성수는 조선부터 왕의 사냥터 및 군사훈련을 참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외출한 왕이 일하다 쉬는 정자를 성덕정이라 했고 위치는 성수동 성당입니다. 그 시절 왕도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는 곳을 좋아하셨네요. 이곳에 건물을 지은 것도 성수가 도심과 가깝고 넓은 평지라 말을 키우기에 딱 알맞아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맺은 말과 성수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말을 키우는 목장과 훈련 장소로 사용하였고 광복 후 1954년에 지금 서울숲 자리에 뚝섬경마장이 조성되어서 1989년 과천 이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경마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기 흐르는 터를 가진 경주마가 아니라 자금도 말도 부족하여 조랑말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지만 과거에는 경기가 있는 날은 마사회 직원들이 앉아서 오로지 주판만으로 베팅률과 금액 등을 그 짧은 시간에 처리해내는 다이나믹한 장소가 서울숲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일은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경마장 옆이 골프장이라 날아온 골프공 줍는 것도 또 다른 일이었다고 하네요. 성수에서 말의 흔적은 지금 다 사라졌을까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역사나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 속 조선시대 기병부대의 훈련장이 연무장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성수에서 가장 핫한 거리인 연무장길입니다. 과거에는 말들이 모였고 현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투자는 말이든 사람이든 모이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기회가 있습니다. 경마장과 골프장이 서울숲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먼저 고급 아파트들이 생겼고 그 앞 빌라촌은 아틀리에 길로 변신하여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생기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인근에 SM이 터를 잡으니 외국인들까지 필히 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 빌라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빌라가 아니라 상가 건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1억 5천은 되어야 거래가 됩니다. 금액을 보니 성수는 최근에야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뚝섬나루는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강원도 세곡선을 관리했고 특히 한강 상류에서 목재를 물길로 운반하여 도착하던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목재를 더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많은 목재 점포가 생겼고 목장이었던 곳은 채소를 키우는 근교 농업지로 바뀌었습니다. 추후 궤도열차가 다니던 곳이 지금의 성수전략정 비구역입니다. 위치는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트리마제의 오른쪽부터 영동대교까지 오래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약 30동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갤러리 아포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서울숲, 트리마제로 이어지면서 트리마제보다 새 아파트라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곳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철거된 삼표 부지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넓은 부지를 찾기도 힘든데 과연 무엇으로 바뀔까요? 이 정도면 서울시장이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서 설계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설계는 63빌딩, 해운대 LCT를 설계한 미국의 SOM으로 선정되었고 저는 조감도를 본으로는 빨리 완성해달라고 매일 기도 중입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수의 입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혹은 곧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될 집은 최대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성수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에 오시면 방문하실 7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림창고. 서울의 브루클린이란 이미지를 심어준 창고형 카페의 대표. 2텅 성수 스페이스. 전시회 온 듯한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카페. 3. 할아버지 공장. 공장을 개조한 빈티지 브런치 카페. 정원에 있는 나무 위의 작은 집은 어릴 적 동화책 보면서 꿈꿔본 나만의 아지트. 4. 누데이크 성수와 탬버린즈 성수. 럭셔리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잘 만드는 젠틀몬스터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로 사악한 가격에 케이크를 파는 누데이크. 한국인 외국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향수와 바디용품을 파는 탬버린즈. 5. 피치스도원. 차를 좋아하는 힙쟁이들이 즐기는 무릉도원. 피치스가 만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여러 가게가 입점해 있음. 6. 디올 성수. 특별한 컨셉 스토어로 예약은 필수, 시즌과 컬렉션별로 변화를 주어서 건물과 배경만 찍어도 이쁨. 7. 어니언 성수. 건물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라 사진 찍는 재미를 가진 빈티지 카페. 성수 상권은 확장 중인데 과연 북쪽에 고소영씨 건물이 있는 송정동과 동쪽의 양꼬치 골목까지 연결이 될지 관찰 중이니 중간중간에 성수의 새로운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알찬 정보였다고 생각되시죠? 구독과 알람 지금 누르면 성수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의 확장, 새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상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곳은 역동성과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는 곳인 성동구로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서울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